130억에서 200억 년 전에 완두콩 크기의 우주 안에 뭉쳐져 있던 우주 만물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에는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역시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쉽게 말해 디바인 매트릭스란 우주의 담요라고 생각하라. 이 담요는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주 만물 사이사이에 미지의 공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덮고 있다. 우리 몸과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만물 모두 이 담요로 덮인 채 존재하고 생겨난다. 우리의 인생사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 빚어져 지금과 같은 현재에 이른다. 전체 우주를 거대한 의식 컴퓨터라고 생각한다면 의식 그 자체는 운영 시스템이 되고 현실은 그 결과물이다. 컴퓨터는 운영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기에 변화를 하려면 운영 시스템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의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 바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기도와 믿음 말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상도 못한 것까지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는 가능하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알아야 하듯 디바인 매트릭스의 언어를 알아야만 디바인 매트릭스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소통하는 언어는 바로 감정이다. 사랑, 공감, 용서와 같은 긍정적 감정과 증오, 판단,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 신체 내부뿐만 아니라 신체 외부의 양자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리는 그 장안에 우리의 열망을 반영할 새로운 느낌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 그 비결은 세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살짝 바꾸는 것이다. 인식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더없이 강력한 힘을 발에 들여놓을 수가 있다.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상상력이야말로 우리들 존재의 정수라고 보았다. 상상은 결코 시간이 남아들어서 하게 되는 여유의 소산이 아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인간은 곧 상상 자체이다. 인간의 영원한 몸은 상상 곧 신 자체이다. 철학자이자 시인인 존 맥켄지는 더 나아가서 상상력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실제와 상상의 차이가 항상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다. 네빌 고다드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 모두는 절대적으로 우리 의식의 산물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상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러한 능력은 의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빌 고다드는 의식의 힘에서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여러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이야기는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불치병인 희귀 심장병 진단을 받은 20대의 어느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그는 결혼하여 2명의 어린 자식을 두고 있었다.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좋은 사람인 그는 어느 모로 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려야 마땅했다. 네빌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무렵 그는 살이 너무 빠져 앙성한 해골밖에 남지 않았다. 너무 약한 상태라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겨웠지만 그는 네빌이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는 이해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우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다. 나 자신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빌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그에게 요청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보라고.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말했듯이 상상력과 현실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선이 있을 뿐이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 이 세계는 현실보다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투영이라고 제안하듯 브레이크는 이렇게 썼다.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그대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밖에 있는 듯 하나 안에 있고 그대 상상 속의 필멸의 세상은 한낱 그림자일 뿐이다. 상상 속에서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들에게 의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비현실과 현실의 장벽을 허물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네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불치병 말기 단계에 있던 친구에게 모든 논리를 뒤엎고 치유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의사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2번, 3번 재확인하며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심장병 환자는 점점 좋아졌다. 몇 달 뒤에 네빌은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훗날 네빌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밝힌 비결은 네빌과 만난 뒤에 단순히 회복되기를 빌었다기보다는 이미 치유되어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살았다는 데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꿈을 일상의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놓여 있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결과를 향해 노력하는 것과 결과를 성취한 양 생각하고 느끼는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여행을 하는 것이다. 소망을 달성한 모습을 그리며 이미 소망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라는 네빌의 가르침이 그토록 강력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양자 가능성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고 감정이 현실 창조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옆 사람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도 그 사람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닐까? 이 질문의 아이러니는 본질상 어느 한 가지 답만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주에는 수많은 답이 가능하다. 여러 대체의 현실 중에는 사랑하는 이가 이미 치유된 현실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는 현실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들 가능성이 우리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는 어떤 현실의 바탕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거의 죽음에 다다른 남자에 대한 네빌의 이야기처럼 현재 현실은 굳건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랑말랑하여 이리저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 현실을 바꾸곤 한다. 네빌의 그 남자의 의사는 진단을 내리며 특정 결과를 기대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써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의 몸은 새로운 믿음에 반응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반응을 해버린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정확히 조준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대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죠? 아무리 봐도 병색이 완연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을 수가 있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너머를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다면 아픈 몸의 너머를 보고 그가 이미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식하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느낌인 것이다. 느낌은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하는 언어이다.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껴라.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망에 긍정성의 그림자를 드리우곤 하는 의심과 회의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로 에워싸여 기쁨으로 충만해져라. 이 구절들은 우리의 느낌이야말로 우리의 의식에 명령을 내리고 집중하게 하는 언어라고 말하는 양자법칙을 상기시켜준다. 삶을 바꾸는 느낌의 언어란 특정 시간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면의 존재 상태인 것이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인 동시에 우주와 소통하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심을 가지려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판단이나 애고 없이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디바인 매트릭스와 효율적이고도 깊이 있게 소통하려면 이것이 바로 필수이다. 에고에 기반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 믿음, 치유, 평화를 현재의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그 선택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모든 행위는 분명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사랑하는 이를 낫게 하겠다는 집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기적적인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치유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가 이미 일어났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상태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요청하면서 단순히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만 요청한다면 그것은 디바인 매트릭스의 우주장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예수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우주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주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인간관계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뼈아픈 배신에서부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절망적 시도까지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를 보여준다. 이 메시지를 이해할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삶의 고통을 초래하는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어릴 적 우리는 기적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규칙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적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은 사방에 있다. 고대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현대 과학은 우리 정신을 일깨움으로써 우리의 더없이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준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상상력 속에는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 너무 단순한 말 같아서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난 이것이 사실임을 단호히 믿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세계와 운명의 창조자이고 내적 믿음을 우주라는 캔버스에 표현하는 우주적 예술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살짝의 시각 변화이다. 우리가 바로 예술가이자 예술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 자신이 기적의 씨앗이자 바로 기적 그 자체라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작은 변화를 만듦으로써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의 우리는 이미 치유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의 책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또한 고대로부터 전승된 신비로운 종교에 담긴 위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20년 넘게 연구와 여행을 계속한 저자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주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의 연결성입니다. 저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이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에너지와 정보의 그물망으로 모든 존재가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와 에너지입니다. 저자는 정보가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의 의식이 이 정보를 활용하여 현실을 창조한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의식의 힘입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과학과 영성의 통합입니다. 브레이드는 양자물리학의 원리를 인용하여 의식과 물질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고대의 영적 전통과
현대 과학의 발견이 서로 일치하는 점을 찾아내며 이러한 통합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우리들에게 의식의 힘과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탐구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변화에도 기여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